온갖 기레기들이 튀어나와서 소설로 화력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세계일보에서는 윤석열이 전면전 선언했다고 띄워주는데 항명전일 뿐입니다. 발맞춰 한국당은 검찰총장 임기 6년 공약을 내세우며 대통령 영향력 벗어나야 한다는 흰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윤 지검장이 전문 수사자문단에 기소 여부 판단을 맡기고 황 전 청장은 소환조사 이후 처리 여부를 결정하자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이 지검장은 검사장급으로는 처음으로 윤 총장을 상대로 이의 제기권을 서면으로 공식 행사했지만 이마저도 저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검찰은 아예 추가 기소 가능성까지 열어뒀는데요. 임종석 전 실장까지 기소되면 청와대 핵심 라인이 해당 정부 임기 안에 선거 개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다만 윤 총장이 추 장관님의 눈치를 아주 조금이나마 보인 대목이 있는데요. 바로 윤 총장이 지시가 아닌 협의를 택하는 꼼수를 택한 부분입니다. 형식만 갖춘 노패싱인데 아주 얍삽합니다. 바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별 지시가 아닌 회의 형식을 빌린 것인데요. 이렇게 눈치를 보는 것 같으면서도 모조리 기소하는 상황, 참으로 윤 총장은 기괴한 인물입니다. 거기다 추미애 장관님이 전국 검찰청에 공문을 돌려도 윤석열 사단은 들어먹지가 않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직접 감찰 카드를 꺼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석열 사단 PD수첩 보고 있나? 퀴트 임종석. 시기가 딱 맞아떨어지게 MBC PD수첩은 고래고기 환부 사건으로 시작된 울산 지역 경찰과 검찰의 갈등을 추적했는데요. 방송을 보니 검찰들 하는 행태가 조국 수사와 비슷하게 이 사람 저 사람 엮어서 끼워 맞추는데 연수원에서 저런 것만 가르치나 싶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이런 걸 수사해야지 도대체 뭐 하고 있나 싶습니다. 검찰 하명 기사를 단독 달고 도배하던 얼레기들은 이런 큰 PD수첩 관련은 전혀 보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결 갈등이 아니고 검사 비리로 귀결되는 방송이었습니다. 방송 보니까 꼭 재수사해야 합니다. PD수첩 제작진이 이 사건을 수임한 울산지청 특수부 출신 전관 한모 변호사를 주차장에서 만나서 물어보니 냅다 계단을 올라가며 도망가는 모습이 바로 검사들의 모습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 변호사에 대한 계좌나 통신,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은 거부했고 경찰 수사는 벽에 마주해버리고 사건 담당 검사는 수사가 한창이던 시기에 캐나다로 연수를 떠나버리게 됩니다. 아주 웃기는 짜장들입니다. PD수첩 내용은 임종석 실장과도 이어지는데요. 임종석 실장은 윤 총장은 울산지검에서 검찰 스스로 1년 8개월이 지나도록 덮어두었던 사건을 갑자기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했다. 그리고는 청와대를 겨냥한 전혀 엉뚱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다른 사건들을 덮어두고 거의 전적으로 이 일에만 몰두하며 별건의 별건 수사를 확대했다고 비판했는데요. 임종석, 저는 이번 사건을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검찰총장이 독단적으로 행사한 검찰권 남용이라고 규정한다며 인사에 대한 정의인지 예단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윤석열 총장은 그 뜻을 이루기는커녕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PD수첩을 검사들은 보기나 할까요? 검찰의 주작 모든 시민은 똑똑히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당한 한겨레의 조국 최강욱 비교 그리고 오세정. 전 국민의 모든 과정을 다 지켜봤는데 직위 해제라니요. 이게 뭔 헛소리인가요? 역시나 언론들은 단독을 붙이며 가족 비리로 거짓을 사실화하면서 제목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겨레는 서울대는 조국 직위 해제, 청와대는 최강욱 직위 유지란 제목으로 두둔하는가 싶어 읽어보니 강희철 선임 기자 기사였습니다. 기사 내용이 온통 이름도 못 밝히는 전직 검사장 출신 인용으로 가득 찼고 아예 청와대는 서울대와 달리 기소된 최강욱 비서관에 대해 직위 해제 등의 조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청와대 직원들에게도 서울대와 내용상 똑같은 법 조항이 적용되지만 청와대가 이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라며 변하지 않은 한겨레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도대체 청와대가 무엇을 무시했다는 것인지 한겨레는 바로 보여야 할 것입니다. 조국 교수와 최강욱 비서관을 같이 까면서 청와대까지 깎아내리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어 너무합니다. 또한 직위 해제시킨 서울대 역시 문제인데요. 서울대는 나경원 아들에 대해 침묵하고 있고 그 아들의 특혜를 준 서울대 교수에는 아무 입장 발표가 없습니다. 바로 서울대가 세계 인류대가 될 수 없는 이유일 것입니다. 검찰이 추가 자료를 보안에 전달한 지 12일 만에 직위 해제를 해버리는 서울대 클래스인데요. 참고로 서울대 총장은 오세정으로 전 바른미래 소속으로 스탠퍼드 물리학 박사이기도 합니다. 이 영웅은 그럼 명예로운 교수가 되나요? 답답한 시국입니다. 그리고 오세정 총장은 며칠 전 조국 교수 복직을 두고 강의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해야 하냐는 느낌이 있다고 언급했었는데요. 며칠 뒤 바로 직위 해제 시켰네요. 관련해서 조국 교수님은 직위 해제가 징계는 아니지만 대중적으로 징계로 인식되기 십상이고 치열한 다툼이 예정된 재판 이전에 불리한 여론을 조성한 우려가 있다고 정확히 지적하셨습니다. 그럼 그래서 이 을목초목이에 겨울 초목이에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병화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난 방송에서는 병술시로도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자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자시가 맞다 그런 조언이 많아서 오늘은 병자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겨울 초목이 을목이죠. 근데 임진, 개축, 그리고 지지의 해자축 이렇게 수국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토도 수의 창고죠. 수의 고장으로서 물입니다. 그래서 자진 이렇게 하니까 전부 지지가
물바다입니다. 물바다. 물바다인데다 대고 하늘에서 임계 또 차가운 비와 눈이 내리죠. 그러니까 이 을목이 꽁꽁 얼었다. 바닷물과 같은 강한 물살에 이 을목이 초목이 둥둥 떠다닌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이 뿌리를 내릴 토가 물살이 휩쓸리니까 뿌리를 잘 내리기가 어렵다. 그래서 뿌리가 상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또 그리고 이 사주에서는 임진개강이죠. 그리고 개축은 백호입니다. 신강사주에 이 백호와 임진이 강력하게 축친 파살로 파살하고 있으니까 뭐 의사나 뭐 법을 다루는 분야나 이런 분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형법을 다루는 변호사가 천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사주에 관이 없습니다. 관성이 없는 무관사주로 판검사를 하지 못하고 변호사가 되었다. 그렇게 봅니다. 또 사주가 이렇게 차가운 물살이 인성이 수생목 전부 인성이죠. 나를 도와주는 인성이 강하다. 그래서 인성이 좋으면 뭐 대체로 뭐 공부머리가 좋다, 공부 잘한다 이렇게 보고 일반적으로 고집이 세다, 남의 말을 잘 안 듣는다. 또 그렇게 해석합니다. 또 사주에 나를 다스리는 관이 없으니까, 관성이 없으니까 스스로를 통제하는 작용력이 약하다. 그래서 그냥 내가 옳다 생각하면 밀어붙이는 기질이 강하다. 그래서 주변의 말도 잘 안 듣는다. 자신의 생각대로 한다. 보통 인성이 많으면 사주 해석을 그렇게들 많이 합니다. 자, 사주에 많은 이 물이 인성이죠. 인성. 인성인데, 인성은 나를 도와주는 겁니다. 학창시절에는 뭐 공부운, 또 성인이 되고 나면은 문서운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자리에 올랐으니까 각종 결제 서류, 그 뭐 인사 서류, 인사 발령장 이런 것으로 해석하는데, 실제로 이 사주에서는 인성이 흉신에 해당하니까 인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추운 사주에 다행히 이 병화가 상관이죠. 상관이 이 추운 사주를 겨우 녹여주고 있는 형상입니다. 그런데 병화의 기운이 약하죠. 한밤중에 병화는 이미 저 서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병화의 기운이 약하다. 그래서 대운이나 세운에서 강력한 목화의 운기가 와야 사주가 발복합니다. 그런데 대운의 흐름을 보면은 어려서부터 목이 오죠. 희신의 목이 오고 63세까지 사움이 남방운으로 흐르니까 이 시기에 자신의 꿈을 펼치고 포부를 이루고 사회에 명성을 쌓아서 유명한 정치인으로 성공하게 된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주의 격은 이 축중 기토가 해자축으로 이리 수국으로 합류해 버리니까 격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상병화가 용신이니까 시상상관격으로 봅니다. 시주에 남자 사주에 시주에 상관이 있으면 관을 상하게 하기 때문에 자식운이 그렇게 썩 좋지 못하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주의 격은 시상상관격이고 용신은 병화입니다. 그리고 희신은 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주에서 가장 나쁘게 작용하는 소위 말하는 기신, 기피하는 신은 물이 됩니다. 수. 그리고 기신을 도와주는 끓인다, 원망하는 신은 구신이 금이 됩니다. 그리고 약신은 토입니다. 왜 토냐 하면 토가 이 많은 물을 다스려줘야 됩니다. 자, 지금은 경자년입니다. 경자년 운세를 보면 우선 대운을 보겠습니다. 대운은 이 신금대운입니다. 경신대운이 64세부터 73세까지 작용을 하는데 현재 신대운의 경자년입니다. 그러면 이 신은 지지에 경금이 나타나가지고 이 을목과 정관이 합을 합니다. 정관, 을경 합을 합니다. 그리고 경자연의 경금도 역시 이렇게 정관이 일관과 이렇게 합을 합니다. 합을. 또 이 자수는 대운과 이렇게 신자하면은 수국으로 변합니다. 물로 변합니다.
그리고 이 자수도 금생수에서 차가운 물이죠. 차가운 물이 물의 세력이 더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물바다 사주의 경자년 운세는 홍수가 나는 그런 꼴이다. 그러니까 병화도 약화되고 이 초목은 더 물살에 많이 힘들겠죠. 떠다니겠죠. 자,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대운과 세운에서 이 물의 기운이 강하게, 인성이 강하게 들어오니까 나를 도와주는 기운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자만심이 강해지거나 또 매사에 과신하기가 쉽다. 내 주장만 내세우기가 쉽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주가 이렇게 태왕해지면은 자신이 옳으면 옳고 남의 말 잘 안 듣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고집도 세게 됩니다. 그래서 판단의 착오도 일어날 수 있는 게 명리학적인 해석입니다. 자, 경자연의 올해의 월운을 간단히 보면은 이거는 음력으로는 1, 2, 3인데 양력으로는 2, 3이죠. 2, 3. 무인과 기묘는 그런 대로 좋은 운으로 와가지고 좀 강력한 수비를 좀 조절해 주니까 뭐 그런 대로 흘러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양력으로는 4월입니다. 양력 4월. 경진월이 총선이 있죠. 총선이 있고 역시 경금이 을경합니다. 그러면 대운의 이 정관경건가, 세운의 정관경건가, 또 4월 달에 정관경건가, 관이, 경금이 3개, 나 하나를 놓고 서로 이렇게 말하자면 머리에 관을 씌운다. 그러면은 자신이 혼란스럽겠죠. 뭐 좀 어리둥절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합을 할 때는 정책 결정이나 그 업무에 좀 스트레스가 심해질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때는 총선이 있는 달로 여당의 그 총선 승리를 간절히 바랄 것이며 또 현재 언론에서 말하는 청와대 출신들이 약 한 40명 내지 50명들이 총선에 나간다 합니다. 그러면 그 청와대 출신자들의 당선 여부도 대통령에게는 큰 관심사항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경을 많이 쓰는 시기다. 아주 예민한 시기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자연의 1년 중에 가장 눈에 띄는 달은 이게 양력으로 5월 신사입니다. 신사는 을목에게 신금은 칼이죠. 칼이 초목을 꺾는다 이리 봅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병자씨가 맞다 하면은 이 신금과 병신이 합을 해서 비구름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칼날은 무뎌지지만은 사주에 물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5월 달에 사화는 이렇게 사에 충을 합니다. 충을 하니까 내 바로 안전자리, 배우자 자리와 충을 하니까 배우자 자리도 흔들리고 나도 흔들리는 겁니다. 물론 사축도 하고 뭐 이렇게 작용이 하지만은 충의 작용이 가장 강하다. 그렇게 보니까 4월 달이 대통령 운세로는 좋지 못하다. 그래서 일부의 유튜브 중에서는 4월달이 아니고 5월달이 좋지 못하다. 일부 유튜버들 중에서는 대통령 사주에서 5월에 뭐 큰 난리가 난다. 매우 어렵다. 이렇게 방송들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운의 흐름으로 보아서 총선에서 여당이 패배하여 국정 운영 어려움을 겪게 되거나 이때 5월달의 운세를 설명하는 겁니다. 아니면 무슨 뭐 새로운 사건 또 다른 사건이 터져서 또 대통령 신경을 너무 많이 쓸 수 있거나 그렇게도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월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7월은 개미달입니다. 양력 7월, 음력 6월이죠. 그러면 이 미토가 충미충을 합니다. 충미충하고 해미목으로 바뀌고 신강한 사주에 더 신강해지고 힘이 실리고 충미충을 하는 것은 일종의 내 청와대 자리 근거지죠. 이건 내 생각하고 터전입니다. 터전이 충살로 좀 흔들린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이거 8월과 9월은 신유 금국입니다. 금이 오면은 지지의 물기운을 금생수 해가지고 수기가 강해집니다. 물기운이 더 강해지니까 좋은 운이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이때는 뭐 또 해외에, 그러니까 그 해외로 나갈 수도 그런 기운이 강하다. 그 병술은 좀 좋다고 보고요. 해자축 역시 여기에 사주에 있는 해자축입니다. 그러니까 연말에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겠나. 상당히 대통령의 기운이 약화되지 않겠나.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운이 좋지 못할 때는 반대 진영의 쓴소리 의견도
들어서 반영하는 게 좀 좋다고 볼 수도 있으며, 또 청와대나 정부 등의 대통령 곁에 운이 좋은 참모들을 많이 두거나 직언하는 참모들을 많이 두어서 그분들의 보좌를 잘 받는 것도 어려운 운기를 헤쳐나가는 한 가지 방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목화토의 기운이 강한 신임 정세균